본격적으로 우리 후보님에 대한 신상 털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네. 네, 자, 저기 옆에 책도 있는데, 우리 영광 군수가 만약 되시면 대단하시겠어요. 부지런하게 책도 내시고, 제목이 네. 우리들의 꿈. 살맛 나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 아래 부제가 완전히 제 질문하고 똑같아요. 군수 되면 뭐 할 건데? 자, 군수 되시면 이거 3가지는 하겠어. 뭐 네. 공약하고도 연관될 것 같아요. 일단 3가지만, 10가지 말고 3가지만.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부정에 대한 이제 대가이기 때문에 깨끗한 군수가 되겠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 깨끗한 군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수실을 투명하게 유리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군수실을 그렇게 꾸미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CCTV를 달아가지고 군정 보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정, 그다음에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군수의 일정이 지금 어느 군이나 다 이제 홈피에 가게 되면 군수 일정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민이 필요할 때 가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일정을 시간 단위로 게시를 해서 모든 국민이 투명하게 군수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첫 번째 투명한 군수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광 군민 모두에게 행복 지원금을 드리겠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저의 큰 공약이고요. 세 번째 공약은 참 2달 반 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 법 통과로 인해서 서해안 지대 내에서는 영광이 기업을 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발전원에 가까운 곳이 전기세가 싸지는 이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서해안 일대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전기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전 군수님들이 얼마나 안 투명했으면 1번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1번일 텐데 그게 군수에 보여주기를 다신지 알겠어요. 군수 당선되면 임산부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건립에도 힘써주세요. 어머, 우리 지금 저기 뭐예요? 영광에는 좀 신생아들이 좀 많이 출생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지금 작년까지 해서 영광군이 출생률이 2.4명입니다. 전국 평균 0.78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광군이 전국적으로 4년째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그 임산부들 위한 산후조리원 건립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2.4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영광에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사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가수요가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문제고요. 어찌됐든 저 지금 말씀 주신 산후조리원 문제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행복지원금은 지금 어제 곡성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그 기금으로 이미 60만 원씩 지금 받는 정책을 그 후보님께서 이미 하셨다고 자랑하고 하셨는데 얼마예요? 없어요? 영광에는 행복지원금의 개념이 없었습니까? 지금 120만 원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게요? 아니면 아닙니다. 계획이? 네, 계획이 제가 내거는 공약이 그렇습니다. 영광가 살는데 영광가 살면은 뭐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있나 일자리가? 알겠습니다. 120만 원. 저쪽 땅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복지원금 공약 나오겠네요. 그래도. 아마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100만 원 지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금 안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은 누구 돈으로 해요? 그냥 군 예산으로 군 하는 예산으로 거죠.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 계산으로 해서 예. 작년에 영광군 예산이 약 8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군민 개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약 1,600만 원입니다. 5만 명으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1,600만 원이 개인 군민 개인에게 투여되는데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줄인다 그러면 1,480만 원은 군에서 쓰고 120만 원을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사업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해보면은요, 영광에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한빛 원전이 예, 6개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시설이기도 하고 또 군민들이 약간은 또 두려워하는 그런 시설이어서 그런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예산이 1년에 한 350억 정도가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그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네네. 주민들 또 국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재원들이 확보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일단은 120만 원을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일종의 에너지 연금 같은 행복 지원금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하면은 굴비를 먼저 떠올리는 건데 이게 에너지 도시예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도시여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또 복합 에너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업이 유치가 되면 세금도 거기다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지역이 어쨌든 이렇게 부자가 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두 번째 할 질문은 뭐 어쨌든 경쟁하고 있는 상대 측 후보가 누가 됐든 탈당을 했고 혁신당으로 옮겨왔고 뭐 과거의 정치 이력 생각하고 뭐 철새 이걸로 굉장히 비판을 하시겠는데 이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까 다 하셔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 번 정치 도전하셨어요. 네. 근데 다 실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뭐 이유야 있겠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안 됐겠죠. 뭐. 자, 이번 선거 임하는 자세 뭐가 다를까요? 이번 선거는 어찌됐든지 제 개인으로 봐서는 이제 마지막 선거거든요. 연령으로 보나 뭐 모든 조건으로 봐서. 그래서 과거에도 열심히 했었지만은 이번만큼은 이제 거의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 스스로의 자세가 있고 또 과거에 제가 2번의 군수 도전에 실패했었는데 그때는 무소속으로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찌됐든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정당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12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내일처럼 이제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지원군들이 있어서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여건에서 치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선거는 좀 그런 대로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서 의원님 어쨌든 아까 잠깐 탈당 사유를 좀 들었는데 탈당을 하시고 직접 혁신당을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인재 영입해서 이렇게 탁 나가채신 거예요? 우리 신행커께서 보시기에 제가 인재 같습니까? 아니 저기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대 미달입니다. 인재가 아니고. 제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초반에 민주당 내 경선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내부적으로 치열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장현 후보님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절절하고 정말 진심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어떤 당헌 당규 원칙적인 요구 자체가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도 예비 후보들이 있었고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 안 하면 무소속으로 나가시거나 또는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올라오셔서 입당도 하시고 또 저 경선 신청서도 내시고 하셔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영광 군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광에서 그래도 고향이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군수 선거 있으면은 이번에는 누가 후보랍니까? 형님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러면은 늘 장현 후보라는 이름이 제 귀에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뵌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 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왜 여러 차례 떨어지셨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단한 건 뭐였냐면은 돈과 조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세요. 보니까 후보님 혼자 아주 훌륭한 저 후보 부인하고 배우자 두 분이 뚜벅이로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호소하고 주민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군에서는 군선거는 사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잘 도시에서 정치하시고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그 조직이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아까 본인의 어떤 군정에 대한 목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최고의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신 핵심 이유가 청렴하기 때문에 아, 청렴하기 때문에. 돈과 조직을 동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마지막 이제는 국민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반복해 오다가 아 이거 영광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시간이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인생 총량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동안 없었던 게 한꺼번에 지금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네.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미 그래서 청렴함을 너무 강조하셨는데 서현님 말씀하신 김에요. 군수 될 만해. 딱 보셨더니 어떤 거 있을까요? 실제로 지역에서 이제 저희 뭐 살고 계시는 저희 누님 매형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아, 진짜요? 예. 오. 진짜 고향이에요. 어. 그분들 말로는 아따 솔찬한 후보요. 솔탄타. 예, 솔찬다는 게 뭐냐면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소위 군수감 인물로는 최고다. 이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영광에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보인데 조직과 또는 당의 어떤 뭐 줄서기 이런 부분들이 약하셔서 기회를 못 얻으셨는데 이번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청렴성 말고도 어떤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지역에 있는 광주에 있는 호남대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 지역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시고요. 거기에다가 광주시에서 정무특보를 한다든지 예. 또 복지재단의 대표를 한다든지 해서 공적 활동, 정무적 감각 이런 부분들을 고루 갖추셨고 아주 일찍부터 DJ가 이끄는 평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을 정도로의 어떤 정통성도 갖추고 있어서 경험이나 정책적 능력이나 청렴함이나 삼박자를 저는 다 갖춘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그래서 너무 어시스트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오늘 그거 하러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서항지 저는 그냥 느낌대로. 의원님 얘기 중앙 얘기 하시고 아, 왔는데 이따가 제가 중앙 얘기 여쭤볼 거고.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상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광주 사회복지 공로상, 문체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대한적십사자 명예장 훈장. 하고 도대체 뭘 하면 이런 상을 받지? 제가 이랬는데 사회복지 쪽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모양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했던 분야 가운데서 자원봉사 관련한 어떻게 보면 초기 자원봉사 운동에 이제 조금 기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쪽 분야에 이제 뭐 초창기에 시작된 사람이라 그쪽 분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상들을 받게 되어졌죠. 네. 제가 이거 하나는 꼭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 장현 후보 예비 후보에 대해서 군에서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 선거 때 와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선거 끝나고 나면 잘 안 보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도 가장 아마 약점으로 네. 평가되고 있을 겁니다. 그럴만 하네요. 네. 어디 가셨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돈과 조직 없이 뚜벅이로 열심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보통은 그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버티면서 정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뭔가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뭐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하고 뭔가 타협해서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고 본인의 직업이 있는 대학에 와서 다시 대학 교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신 거죠. 저는 그거를 지역에 남아있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 지고 나서 선거에서 무슨 저 지위를 얻지도 못했는데 지역에 계속 남아서 지역의 어떤 유력한 힘을 가진 뭐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옳으냐? 자기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줄 만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유권자들이 그 상황을 잘 아시면 뭐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렇게 청렴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군수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 중도 하차하는 일은 없을 후보다 이런 믿음을 오히려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방송에서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 복지하니까 그러면 뭐 누구보다도 우리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건 강령의 핵심 명사 한번 딱 나와야죠. 네. 뭘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권 뭐 사회권 이렇게. 선진국. 예. 일단 딩동대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높진 않고요. 자,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국민이 물어본다고. 요즘 네. 사회권 선진국이 뭐요? 네. 상당히 맞나요? 비슷하십니다. 아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네, 사람답게 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 실현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주거나 의료나 또는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그동안은 개인이 알아서 열심히 부모님들이 허리띠 절라매면서 감당을 했는데 국가와 사회가 그걸 확실하게 책임지는 나라를 우리는 만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군수 되시면 그 역할 확실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기초 단위부터 하는 거네요. 네, 원래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네. 자, 그 조국 대표님 뭐라고 격려해 주십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네. 음. 글쎄 이번 선거는 제 선거로 생각하고 뛰겠습니다. 주 대표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뵀던 조 대표님이 진심 같은 걸 좀 느껴졌고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분 선거 맞으세요? 그런가요? 그분 선거 맞으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굴비 얘기했는데, 진짜 제가, 우리 서로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너무 낮아요. 제가 서울 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구 바깥만 벗어나도 정말 모르는데 제가 영광군을 알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막 뒤져봤더니 군어가 계시더라고요. 군어까지 있습니다. 예, 군어가 제가 사랑하는, 제가 워낙 생선을 좋아해서 네. 족인데 참족이. 네, 그렇죠. 서울에서는 정말 비싸서 맨날 속으면서 먹는다고 말해요. 중국산에다가 노란색 이렇게 발라가지고 참족이라고 속이는 거다. 저 어릴 때부터 그게 따갑게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요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막 수온도 올라가고. 네, 요즘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죠. 말씀하신 이제 과거에는 그런 가짜 굴비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리적 표시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얼마 전이 추석이었잖아요. 근데 상당히 우리 지역의 경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굴비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이제 의견이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의한 어떤 어획량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각종 부자재 값들 뭐 박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처럼 굴비를 집에서 이제 조리를 해서 구워 먹고 이런 문화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또 수요는 감소하고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정을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실 파악이 됐으니 어떤 공동 브랜드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좀 더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각종 조리법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그 방법들을 좀 찾아서 현재 이제 고추장 굴비도 있고 뭐 예, 마늘 예. 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또 조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별 표장을 해가지고 속은 다 이제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많은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 품목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당에다 이제 앞으로 건의할 예정인데 우리 당에 12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예. 뭐 한산못이라든가 영광군이나 품목은 이제 각각 다르지만 이런 특산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강구를 해주시면 국가적 지원도 좀 받고 해서 굴비 산업을 다시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 이름이 신의 선의 식탁입니다. 아, 네. 식탁에 당선되시고 나서 영광에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상품들 갖고 나오 자랑도 좀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네. 굴비 근데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 맛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속에서 지금 꼬르륵 제가 사실 굴비를 여쭤본 거는 이제 수산업에 대한 비중인데 그렇다고 영광의 많은 대다수가 다 배로 이렇게 수산업에 종사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까 원전 얘기도 하셨고 또 네. 에너지 때문에 기업 유치하신다고 했고 영광의 경제 기반이 뭐예요? 영광 가면은 먹고 살 만한 경제력 기반이 있습니까? 영광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영광은 4대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영광 하면은 많은 분들이 소금의 생산지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영광은 실질적으로 소금 생산량은 전국 2위고요. 태양초 고추라고 해서 고추가 전국 생산량 3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신잎 송편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영광의 특산품이 아주 많습니다. 진짜 그러네. 굴비만 있는 게 아니었네. 네, 실제 영광은 전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5개 읍면은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수산물하고 농산물이 반반 정도 이렇게 얽혀 있죠. 아, 농사도 많이 지으신다는 그럼요. 말씀이네요. 네. 산업하고 농업이 이렇게 균형 있게 있고 그게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게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렇죠. 원래 원전도 있었지만 태양광하고 풍력 분야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이 원래 고향이 영광인 건 알았으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돌아온 연어들인데 돌아간 연어 브라더스인데 지금 네. 읊으시는 게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나서 자란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언제 떠나신 거예요? 저는 정확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났습니다. 저기 공부를 잘하셨구나. 아니요, 그때 저희 때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광주로 학교를 지나갈 수 없는 제도. 아이고. 그러니까 중학교에 입시 제도가 폐지됐던 때입니다. 네, 네. 그 제가 6학년 때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광주로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모님께서 이제 광주로 6학년 때 전학을 시키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공부머리가 있으니 큰 도시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부모님께서. 저보다 한참 선배신데, 네. 제가 머리는 하얗습니다만, 저보다 한참 선배신데 그 시기에 그런 입시제도가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중학교를 광주로 유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종의 유학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집안이 학구열이 높고 그러니까요. 아마 장현 후보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때 이제 올라가셔서 무등중학교 1회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광주에 2개 명문이 그때 있었는데 하나가 광주고 하나가 광주일고 그렇거든요. 광주고를 들어가셨고 나중에 고려대까지 가셨으니까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거고요.
자, 뭐 무등중학교? 네. 자, 서울에 사시는 무등중학교. 율표에 드는 거 맞잖아요. 광주고, 광주고, 예, 네. 돈은 못 드리고요. 전화 통화. 거기 살고 있는 친인척. 저는 이제 입시 제도가 그 뒤로 아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영광 군서라는 곳에서 나왔고 중학교는 또 우리 저 군서면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 예. 정도 시골이에요. 옆에 있는 군남 중학교를 그렇죠. 저는 아. 다녔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광주 때. 석산고로 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이 낳은 엘리트들을 제가 지금 모시고. 아니,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장현 후보님이 인생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동안 지지받지 못했던 조직력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운이 있으신데, 생각해보니 조국혁신당도 운이 되게 좋으세요. 보세요.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후보가 나왔지, 거기다가 이렇게 어시스트를 잘하는 영광이 고향인 서 네. 의원님이 계시지. 네. 그 운명이네요. 그 우리가 이럴 때는 되는 집안은 뭐가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주 전남북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사실은 12명의 의원이 탄생했대. 조국 혁신당의 어떻게 보면은 모태는 호남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그 정도로 밀어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조국 혁신당이 뭘 하길 바라냐, 이 부분을 항상 저희는 제1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호남이 그런 모태인데 12명 의원 중에 광주 전남 연고가 저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광 출신인데 하필 영광에도 제 선거가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책임위원으로 안 뛸 수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운이 어쨌든 예. 맞아 떨어졌습니다. 호남에서 한번 이 재보궐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자기의 실력과 뭔가 자기의 비전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기회를 저희한테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 신혜선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민주당 눈치만 보고 후보도 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근데 우리 저런 분한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조국을 지지했지만 민주당과 싸우는 순간 바로 지지하고 응원했던 거 철회하며 망하는 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렇게 예. 반대 의견을 갖고 비판하시는 분들께도 그렇습니다. 설명할 네. 수 있어야 돼요. 네. 후보님. 그럼요. 예, 국민 중에 저렇게 얘기하고 돌 던지는 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전국적인 틀,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권과의 대항하는 데는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고요. 지역 정치에 있어서는 지역 정치가 경쟁 구도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지역 정치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호남 쪽의 분들은 호남 정치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일당이 독점하기 때문에 나온 폐해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에서는 좀 경쟁 구도로 가지고 전국적인 틀 속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정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지게 되면은 저는 저런 염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 의원님도.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는 사실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저는 제1은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제대로 싸우는 것. 민주당도 잘하지만 민주당 못지않게 더 앞장서서 잘할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이 조국 혁신당의 그룹들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똘똘 뭉쳐서 지금의 윤석열 검찰 독재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 그래서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민주당이 변하더라도 저희는 변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치가 더 발전하고 혁신하는 것, 이것도 호남 유권자들은 간절히 바라세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눈 감으면 안 되고, 그걸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는 꽤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시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호남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훨씬 훌륭한 지역 정치, 지역 정치인, 지역 행정 이게 나오면 오히려 전체 국민들도 민주당을 포함한 호남의 야권들이 저런 실력 있는 또는 저런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신뢰를 통해서 오히려 지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뼈아프게 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진보 정당들하고 최종까지 협력을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무게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정도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어떨 때는 경쟁하지만 어떨 때는 꼭 필요할 때 일치 단결해서 단일 전선을 가져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 그런 신뢰도 쌓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대선이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는 그런 좋은 모델을 호남에서는 건강하게 경쟁하되 인천 강화나 부산 금정에서 멋지게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저는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런 기조로 가는 데 있어서 이만큼도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조국 대표님이 자기 선거처럼 하겠다는 게 처럼이 아니라 자기 선거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9월 28일 날 오후 3시에 전국적으로 아마 그 탄핵을 하자는 걸기대회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어저께 들었는데 100명이 제안한 1,500명의 일종의 시국선언문 그것도 좀 봤고요. 3시에 지금 남대문에 숭례문에서 큰 집회가 있을 거라 저희도 나가서 현장 취재를 좀 할 건데 네. 지역 어떻습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이 윤석열 퇴진 집회 자체가 시국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서울 대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의원단, 그다음에 또 부산 대회에 참여할 의원단, 전남 광주에 참여할 의원단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각지에서 예, 참여해서 각지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굳이 서울로 다 올라오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제가 88년도에 전 고3이었습니다. 연식이 나오는데, 뭐 이중에 그래봤자 제가 연식 제일 어려서 괜찮아요. 88년도에 서초갑에 출마를 처음 하셔서 장렬히 전사하셨는데, 사실 중앙정치를 좀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네. 예, 도지사가 아니라, 맞나요? 도지사 선거도 나가셨었죠. 아니요. 도지사 선거는 안 나갔고 뭐죠? 아니요. 도는 저는- 아니고 국회의원? 네, 네.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군수. 예. 군수가 되셔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사실 이번 정부는 지역에 내려갈 돈도 지금 안 줘가지고 뭐 위법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정책 측면에서 지금 영광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 중앙 정부에 뭐가 좀 아쉬우세요? 내가 군수가 되면 중앙 정부로부터 이런 정도는 좀 해내겠어. 이런 각오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92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제 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를 이제 재정 자립도가 넘어가는데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12%, 13%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을 중앙의 교부금이나 중앙의 지원이 없이는 지자체가 실제 공무원들의 봉급되기에도 이제 빠듯한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가 되게 되면 중앙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군수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광 군민들이 복이 많은 것이 예. 12분의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가 모두 영광이셔요. 그러니까 현재. 네. 현재. 네. 그러니까 제가 군수하는 동안에 12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영광은 예산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방에서의 부족분을 중앙에서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원활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 혁신당 12분 의원님들은 지금 영광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건가? 2년 후나 혹시 4년 후에 저를 간택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지금 사실은 조국 대표께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영광 군수 선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장현 후보께서 군수가 저희는 된다고 믿고 있고 그 경우에 네. 12명의 의원이 명예 군수가 되겠다. 그래서 아, 지금 선거를 저희 선거처럼 뛰는 것처럼 영광군의 군수처럼 뛰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저희는 대표 약속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광이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출산율도 전국 최고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에너지 산업처럼 새로운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어업이나 농업도 탄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중앙 정책들 국가적인 난제들을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적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정책을 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정책 기장님. 영광에서 그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산을 뭐 저희 마음대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꼭 예산의 많은 양과 상관없이 훌륭한 군수와 중앙정치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의 어떤 길을 열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명예군수 12명이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명예군수 12명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거 구호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 좀 잘 살려보겠습니다. 예. 아니 뭐 300명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쪽 바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네. 근데 여기서 12명의 명예군수 이런 표현들 정말 굉장히 선거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영광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시킨다. 네, 혁신당에서는 저희의 꿈입니다. 예. 아, 참. 우리끼리 오늘 뭐 다 된 것처럼 얘기하. 저희가 편파 방송은 아니고요. 예, 우리 작은 제3당인데 아직 원내 교섭권도 없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혁신당에게 마이크를 한 번 더 드린다. 저희 불러도 딴 데는 안 와요. 별 말씀을요. 뭐 우리 신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보태 보면 예. 사실은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나 이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선거라는 게 이렇게 경쟁이고 또 붙으면은 과열도 되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신경전도 벌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뭐 치열하게 대결도 하고 실력도 보이고 내가 저기보다 훨씬 낫다는 거를 또 어필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자존심이 상처가 나거나 뭐 이렇게 좀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부의 어떤 건강한 경쟁 과정에서 있을 뿐이고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항하는 거라든지 또 정권 교체 과정에서 확실하게 야권이 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야권 전체의 아주 간절한 소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길을 걸을 거다. 이거는 일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서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아주 확고한 저희들이 약속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 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 좋은 일이니까 그 점을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해왔듯이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껏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남은 21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제가 약속했던 일들,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꼭 쟁취해 내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성원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영광의 많은 지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명예군수 1 서 의원님도 예. 호남에서 우리 장현 후보 또 곡성의 박웅두 후보 아주 준비된 후보들 두 분 다 사실은 30년 넘게 지역에서 정말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후보들 이번에는 한번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금정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유재성 후보 부산의 리틀 노무현이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훌륭한 민주당 후보하고 아주 멋진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서 부산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선거를 만드는 것, 그 흐름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야권의 지지자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저희는 영광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호남 정치 혁신 또 새로운 어떤 영광 분의 새로운 어떤 정책 또 정치 모델을 한번 만드는 걸로 보답을 꼭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